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요 코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표정이 좋으십니다. 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걱정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습니까? 그래요? 네, 헤어가 바뀌었나? 그거 뭐 발랐나? 아니요. 가름만 방향을 바꿨어요. 네. 이렇게 타다가 요렇게 이게 한쪽으로만 계속 타니까 예. 그냥 조금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예. 방향을 바꿔봤어요. 예, 그런 그렇군요. 그런 비법이 그 있네. 왔다 갔다. 근데 의원님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아, 진짜. 그래요? 예, 계속 굉장히 이 방향으로 해야겠는데. 그러면. 자, 요새 인기 폭발입니다. 어제 라디오 출연도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 박수 쳐야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인기. 아니 제가 예. 광화문 교보문고를 예. 가끔 가는데 예. 그 가면 왜 베스트셀러 이렇게 쭉 예. 1위부터 10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예.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그냥 제가 본 게 1등이던가 2등이던가 그렇던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가끔 교보문고 가는데 항상 상위권에 예, 부러워요. 예. 의원님은 감사합니다. 책은 뭐 몇 위? 저는 책 안 씁니다. 아니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간혹 김태년 의원님 귀엽다는 댓글이 올라. 어떠세요 그런 댓글 반응에 대해서? 그동안 좀 그런 댓글 반응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야, 또 이렇게 빵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웃기다. 네. 어떠세요? 실제로 보면 네. 더 귀여우세요. 더 귀여우세요? 그렇구나. 사석에서 보면. 사석에서 보면. 이 혹시 나이- 의원님 별명이 뭐예요? 예? 별명. 옛날에 곰돌이푸 의원님, 맞아. 비슷비슷해. 곰돌이푸. 옛날에. 예. 요새는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청자분들하고 친화적으로 귀엽게 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요즘 그랜드 태년. 그랜드 테니언.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늘 하시는 네. 코너가 있습니다. 광고부터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시면요.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요거 꼭 참여하셔서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구가 길어가지고 읽다 보면 침이 고여서 여러분들께 해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김이 밀착해요. 글루타티온 앰플 미스트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1초가 아까운 기미 관리 아침에만 챙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 기미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24시간 내내 올라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미 밀착 케어가 정답인데요. 낮에는 이 글루타티온 앰플 미스트로 뜨거운 봄 햇살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광채와 기미 방어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그 바쁜 일정 중에도 투명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광채 미스트라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메이크업 위에 뿌려도 싹 스며들어서 틈날 때마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일명 기미상궁 앰플로 불리는 이 제품을 통해서 강력하게 집중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단 분들이 2주 만에 기미 경계가 흐릿해졌다, 속광이 차오른다, 난리 났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독자적인 펩타이드 기술력이 밤사이 피부 깊숙이 전달돼서 기미를 정밀 타격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스트 그리고 앰플 키트 풀 세트가 오늘 단돈 69,000원에 모두 드립니다. 지금 바로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주디 메르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미스트로 지키고 밤에는 앰플로 잡고 선착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전화해서 기미 고민 확실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솔직히 기미 좀 있으시네. 쓰셔야 돼. 이거 쓰셔야 됩니다.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고 이거 필요합니다. 의원님 단돈 69,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요거 바르시고 의원님 더 귀여워지시는 거죠? 예, 더 귀여워지시고 아닙니다. 이뻐지셔야 돼요. 좋습니다. 저 유권자들한테 사랑받으시려면 이뻐지셔야 됩니다. 예, 많이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르고 있죠. 5,900을 트라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6,000 갑니까? 아니 시간 문제인데 이게 전쟁 때문에 네. 6,000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거의 5,000선 임박까지 내려갔던 건데 한 5,050까지 내려갔었죠. 네. 근데 그 보면 전쟁만 아니면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 관성이 네. 세긴 센 것 같아요. 그 뭐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네네. 근데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도 보면 반도체는 강세. 근데 또 유가도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뭐 94불 하던 게 어제 그 선물 시장에서는 97불선 정도에서 거래가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강세는 호재, 유가 상승은 또 악재. 이게 막 혼재해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쟁만 잘 종전 합의만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위로 올라갈 요인이 훨씬 많은 거죠.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올해 이익 전망치 계산하면 이 주가는 너무 싼 거예요 지금. 이 주가는 너무 싸다. 지금이 제일 적기다 살 때가.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때 사신다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5천이 깨질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사야지 그런데 네. 5천 직전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때 샀어야 됐는데 또 우리 놓쳤네. 제가 비교원 가입하시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사라고 그러니까요. 그때 사셨는지 모르겠네.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국에 그 호재가 많고 그리고 전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대외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보면. 네. 가장 큰 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거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고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종의 한국의 주식시장에 한국의 국민들이 산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볼 때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님 어떻게 외국인들이 1분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이 다 그걸 받아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국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거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그러니까 대선 때나 그 전에 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겠습니다. 네. 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채 1년도 안 돼서 거의 지금 다 해냈거든요. 네. 어저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그 3% 김동완 대표가 맞아요. 그런 예. 발언을 하던데 고맙다고. 본인하고 인터뷰할 때 예. 했던 약속들을 네, 다 다 지켜줘서 고맙다고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5천이 저지선이다. 과거에는 꿈의 지수가 5천이었잖아요. 뭐 2,300으로부터 예. 시작을 예. 했으니까. 뭐 3천 한다고 추격. 예. 근데 최상목 5천이 저지선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확인을 한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했던 뭐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시장을 투명하고 예. 또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고 또 기업 실적과 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너무나 좋은 호재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던 대로 예. 올라갈 요인이 훨씬 많다.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뚫리지 않는다. 뭐 영향은 있겠지만 있죠. 하더라도 예, 예. 5천 이하로는 내려가거나 이럴 상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그거는? 복잡게 세상에서 절대 안 깨진다 이건 없지만 네. 정말 어마어마한 외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요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제일 그 이슈가 되는 건 역시 첫 번째는 전쟁이고 네. 두 번째는 사모대출 문제예요. 그 프라이빗 크레딧 네. 이게 부실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부실 대출 문제가 있군요. 한 몇 년 전부터 한참 유행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미국의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그 대출 규제는 열심히 했는데 네. 사모펀드 사모펀드 쪽이 이제 통로가 된 출력만.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벤처 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 쪽에 대출 나간 거. 이 규모가 이게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냐, 예. 대출이냐, 그 규모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네. 어림짐작으로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2조 달러다, 뭐 그거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추정치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부실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그 범용 AI가 다 하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뭐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럼 이거 부실 나는 거 아니야? 사모대출에서 예. 이게 큰 변수인데 그런 게 정말 빵 터지면 또 깨질 또 수도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이제 금융 위기가 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도 규모가 커도 2008년 때 소위 모기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훨씬 작다. 아하. 그때보다는 예. 뭐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5천이 깨질 가능성 매우 낮다. 낮다. 그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 국내 요인, 뭐 정책 효과까지 포함해서 국내 요인으로는 호재가 훨씬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데 어지간한 외생 변수는 현재 정부의 실력으로 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거죠. 그렇죠. 예. 저 대표님 시장은 결국은 신뢰인데. 왜 웃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예, 중요합니다. 네. 예, 중요하고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가가 또 중요하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네. 오랫동안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물어보면 그게 뭐 남북 문제라든지 전쟁 위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뭐냐면 한국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안 산다. 그게 가장 큰 이유다. 할인 요인이다. 예. 근데 왜 나보고 사라고 그러냐. 니네도 안 제가 사면- 팔러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좀 사세요 그러면 야 니네도 안 사는데 왜 내가 사야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이제부터 대한민국 되게 국민 많잖아요, 근데. 맞죠? 네. 아니 아까 김이 이 제품을요. 네. 김이 사장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만나봤더니 사장에 김이가 가득해.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우린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다. 심지어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을 줄여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이어서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대거 사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과거 없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예.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사회, 정치 이런 거와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뭐 주식 시장도 들여다보고 뭐 부동산 문제도 보고 그쵸.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속보가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우리 선박 호르무즈 통항을 위해서 선사 그리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요. 이란 대통령이 레바논 공격이 계속되면 이 협상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관련 태도가 형편이 없다. 우리하고 한 합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꼬여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두 분의 정치인이 계시기 때문에 일본 배 들어오고 뭐 프랑스 배 다 오고 있는데 왜 우리 배는 소식이 없냐? 26척. 근데 그 구윤철 부총리 말씀하신 대로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한 지는 한 달째거든요.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빨 안 오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일본 배라고 하지만 이제 일본 국적배는 아니에요. 일본 그렇죠. 정부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본 기업들의 노력으로 그렇죠. 온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파나마나 뭐 이런 데로 그 예. 선박이 등록돼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일본 배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예. 일본- 파나마로 등록되어 있는 배가 일본으로 들어온 그렇죠. 거지. 일본으로 온 정확하게 거죠. 얘기하면. 예,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상황이 다르죠. 다른, 예. 우리는 이제 한국 국적에 뭐 자동차처럼 선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들이 아직 예. 못 들어오고 있는 거라 일본은 잘하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런 평가는 정확한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급하긴 급해요. 지금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주사기가 모자라요. 근데 뭐냐 그랬더니 주사기보다 더 모자란 게 주사기를 포장하는 멸균 포장재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엔 이게 나프타 부족 현상인데 나프타를 분해해야 에틸렌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뭐 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런 식이면 뭐 홍해를 통해서 오든 뭐 좀 돌려서라도 오긴 와야겠죠. 좀 빨리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호르무즈 빠져나온 선박 매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아까 네. 왜 장 대표께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빠져나온 것 아니 처럼 뭐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그래서, 숫자는 뭐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예. 2,000척 정도가 있고 그중에 우리로 향하는 배가 26척이고 그중에서 원유를 실은 배는 한 7척? 7척이고 뭐 그중에서 아니야. 원유는 그거보다 더 아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관련된 거를 갖고 오는 것은 뭐 그런 정도다. 지금 정부에서 이란의 특사도 지금 네. 뭐 파견하고요. 예. 또 우리 뭐 공급 다변화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비서실장이 또 그 출장도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 배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또 우리 배만 또 딱 오는 것도 어려운 그렇죠. 처지인 것 같고 네, 거기 전체 한 굉장히 많은 배들이 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외교적인 문제가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다. 예, 복잡해요. 예. 조금 상황이 예. 더 오래 끌면
조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세트 종합 대비가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보니까 올해 염색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희끗희끗하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그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딱 양도일단으로 확 정리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우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때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 뭐 원내대표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잠이 안 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딱 터지면. 예. 그 대통령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저 트럼프가 만든 인위적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저희가 내주에 조만간 뭐 국제 전문가들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겠는데요. 일단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67, 부정 24. 긍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하고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요인은 잠깐만요. 그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1로 됐고요. 부울경은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26입니다. 수도권 뭐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인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 1위가 경제민생입니다. 19%고요. 외교 잘하고 있다가 플러스 5 해서 12%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평가 1위도 민생, 경제, 고환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데요. 두 번째 부정평가 요인이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이 플러스 3해서 14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좀 눈에 띄는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국고 낭비, 추경, 재정 확대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친중정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 그리고 무당층 25%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최저치 찍었습니다. 18%로 최저치 찍었는데 이거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집 효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몇 퍼센트요? 20%. 2%포인트 2% 정도는 뭐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을 살펴보니까 40대 60%, 50대 61%, 60대가 54%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40대가 11%,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50대가 14%, 60대가 23%, 그리고 70대 이상이 26%로 집계가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70대 이상이 45%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18세에서 29세, 소위 2030 청년들 20대 같은 경우에는 23%로 제일 낮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서 잘한 일이다 52, 잘못된 일이다 38 이렇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 잘된 일이다 78, 잘못된 일이다 15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 상황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갤럽 조사 결과를 꽤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거의 모든 조사가 지금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 지지도도 그렇고 또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뭐 지역별로든 연령별로든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또 정당 지지율도 거의 다 비슷한데요. 지금 부정평가가 20%대잖아요. 일관되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중도층도 지금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쭉 말씀하셨던 부정평가의 이유 이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뭡니까 2% 올랐다고 국민의힘 그래봤자 20%인데 이건 뭐 그렇죠. 크게 의미를 둘 없다. 만한 지지율은 아닌 것 같고 막 크게 분석이 필요한 또 지지율 상승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것만 하나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그 긍부정과 관련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47대 47 동률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고요. 중도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72, 잘못하고 있다 20, 그리고 진보에서는 잘하고 있다 87, 잘못하고 있다 10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TK 지역에서의 이른바 보수 결집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제 하도 진다 하니까 조금 위기 의식을 느껴서 결집하는 거는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당연히 예상됐던 정도의 결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큰 변수는 아직 안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1위 요소도 경제 민생이고 부정평가 1위 요소도 경제 민생인 것인데 이거는 참 시각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나 이런 거는 전쟁 와중에도 잘 버티는 거고 또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은 대부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으면 그리고 경제가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장사를 특히 이제 골목 쪽에서 하는 분들은 이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안 좋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긍부정에 있어서 다 1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닥 경기에 제일 영향이 큰 거는 뭐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부동산 경기거든요. 사실은 바닥 경기는 왜냐하면 일단 건설 경기나 이런 게 좋으면 노임이 풀리고 그 노임이 이제 이 바닥에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게 반도체로 대체가 안 돼. 이런 거는 이쪽 경기 부분은 반도체 아무리 호황이더라도 그쪽으로 잘 안 흘러간단 말이죠. 돈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민생지원금이 나가서 이게 분명히 반짝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난번처럼. 근데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 노임과 관련해서도 이 현장에 그 제가 그 대구를 갔었는데 이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일단 한국 사람은 없대요. 한국 사람은 없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한국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불법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오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 이 법을 좀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설 경기가 풀리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주변의 시장에도 좀 좋게 하고 뭐 상인들도 뭐 밥집들도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그 사람들은 돈을 또 안 쓴대요. 그래서 담배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송금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의 중요성 그리고 건설 투자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더 발전하고 뭐 AI 시대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과거의 문법에서 좀 벗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데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게 뭐냐. 근데 이번에 명확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뭐냐면 아까도 부정적인 평가 중에서 국고 낭비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이번 추경 중에서 거의 90%인가요? 사실은 법인세 증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증가해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근데 세수의 대부분이 또 반도체를 통한 그 법인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주식 투자를 1,500만 명이 하고 1,600만 명이 한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 규모가 좀 더 증가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배당도 증가시키고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를 범위를 확대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노력하고 있느냐 네. 질문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가구 순위별 그러니까 가계의 분위별로 보면 네. 지난해 초 통계 자료긴 하지만 순자산이 가장 많은 자산 5분위 같은 경우에 네. 평균적으로 주식을 7,500만 원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자산이 적은 1분위는요. 7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소득 분위를 비교해 봤을 때 100배 차이가 난다. 제일 낮은 그러니까 자산 분위별로 봤을 자산 때 분위별로. 자산 분위별로는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갖고 있는 주식의 차가 100배예요. 주식이 예. 네. 이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2배가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의 불평등은 커지고 커지겠다. 빈부격차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얘기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순환을 만들고 주식시장이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을 가기 위해서는 모두 다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모두의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예를 들어서 뭐 김태년 님도 계시지만 상법 개정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필요하다. 붐업하기 위한 뭔가 역할이 네, 필요하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략 산업의 투자를 키우기 위해서 150조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기에 국민 참여 펀드가 국민 참여 펀드가 연간 한 6천억 정도 이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 예. 조만간 하는 거예요. 조만간. 네. 지금 이제 다 설계는 끝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아니 국민 참여형 펀드 1년에 6천억 조성해 봤자 이건 뒤를 정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 투자거든요. 네. 있는 사람들만 하겠죠. 투자하면 네. 오히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격차는 더 벌어지는 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청년이나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20% 정도 할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20% 할당을 하더라도 또 투자할 돈이 없으면은 투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해결책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태년 의원님한테 저희가 이제 상의를 드리고 그런 건데 뭐냐면 전 대출을 해주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빚내서 투자? 그러니까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 기자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 예전의 문법 같은 경우에 온 동네가 좋아져요. 그건 모두 다 건설업에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한밭집이든 아니면 음식점이든 그 동네든 고용이든 그죠?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졌을 때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참여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다. 네. 이래서 장 기자님이 한 2달 전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전 한 주도 없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했던 거죠.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은 모든 분들한테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연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큰 문제예요. 두 번째, 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김태현 의원님이 이제 그런 방안도 고려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 대출을 해주자. 자,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B2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왜 해줍니까? 아니 그 빚내 갖고 수십 년 전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다 대출이니까 집 사갖고 다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데도 대출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놓고 돈 벌려고 산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출해 주는 건 B2라고 안 하고. 그러네. 근데 왜 주식했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민성장펀드로 조성되는 그 펀드 대상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니까 당연히 이게 큰 리스크가 엄청난 리스크가 없단 말이죠. 네. 그걸 저는 전향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네. 신탁사 같은 걸 만들어서 대출을 해준 다음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중서민들이 나 돈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하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서 투자해놓고 네. 그분들은 이자만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원금을 갖고 기본 자산이 네. 거기서부터 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뭐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건 근데 아니죠. 이제 김가희님께서 네. 그런데 대표님 주식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을 투자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네. 정부가 계속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보장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펀드를 네. 조성하는 그 펀드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6천억 조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할당을 20% 정도 하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규모는 얼마 크지 않아요. 그게 너무 적은데.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걸 장기로 놓고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요 20% 할당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투자를 했다가 아주 수익이 장기로 수익이 크게 났을 때는 자산 축적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지점 딱 이야기 듣자마자 이거 B2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런 공격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과감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대출을 해주는 데까지는 지금 못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잘못했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냐면 부동산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는 거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처음에 막 이랬단 말이죠. 1970년대, 80년대 부동산 건설 경기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때는 어떻게 네.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대출해줘서 집 사라고 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놨죠. 그때 B2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니까 네. 부동산 가격을 절대 빠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대출을 일으켰고 네. 다 은행이 그 시스템에 막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올려준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정부도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게 과감하게 부동산 자산으로 해서 주식시장에 전환한다고 하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대출해주고 왜 주식은 대출 안 해줘요? 같은 자산인데. 그렇죠. 예. 왠지 김용남 의원님이 골똘하게 지금 뭔가 생각에 깊이 빠져 계시는.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국민성장펀드 이제 6천억인데 그게 너무 약해요. 참여형 펀드. 아니 그러니까 전체 150조인데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연간 이제 국민 참여형. 예, 그거를 참여형 6천억. 6천억 중에 20% 할당하면 1,200억인데 네. 만약에 100만 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1인당 12만 원씩이잖아요. 네. 너무 적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이제 제가 보기에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매력은 이게 3년 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매력이다. 투자자가 보기엔 가장 매력적인 예. 점이거든요. 예. 손실이 났을 경우에 뭡니까 우리 순위를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그렇죠. 막아줘요. 네. 공공 영역에서. 20% 정도. 네, 예. 예. 아니 뭐 그것도 장점이지만 네. 이제 그 손실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죠. 이제 번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때 세액공제라는 면이 가장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에 이 비슷한 펀드가 몇 번 조성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정부가 바뀌면 근데 투자 성적이 안 좋았어요. 대부분. 네. 이게 그다지 돈을 못 벌었어. 그 경험치가 좀 쌓여 있어서 네.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원금을 보존해 준다. 네. 라기보다 이제
뒷단을 막아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원금 보존 약속은 안 되는 거니까. 뒷단을 막아준다는 뒷단을 막아준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시컨 투자에서 몇 년 지났는데 본전에서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못하거나 고비슷한 게 나오면 또 비슷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이제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역시 돈은 굴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굴리느냐. 운용을 하느냐. 진짜 가장 좋은 투자처를 발굴해서 돈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이른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한데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나눠 먹기식으로 쫙 나눠 갖고 하는 것보단 정말로 지금 보면 국민연금 작년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수익률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놀랐죠 정말. 포상금 좀 팍팍 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주 내려가서 걱정이 많았거든. 야 이거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우수 인력 다 빠지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상금을 팍팍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런 쪽으로. 의원님 잘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줄여왔어요. 뭘 잘했어요? 더 샀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맨날 미국 주식만 사고 있었어요. 잘한 거 없. 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계속 줄여만 왔다고요. 그런데 한국 주식이 그냥 올라서 자기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이 희망을 걸고 비중을 늘리고 과감하게 그래서 돈을 더 벌었으면 상을 줘야죠. 줄여갔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그러다가 보면 그 소위 연못 속에 고래가 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워낙 덩치가 큰데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이게 연못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고래가 돼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15% 미만으로 하다가 지금 17% 가까이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 큰 덩치가 1년에 15% 수익 냈으면 무지하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의무 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된다. 지금 댓글창에 너무 그런 좋습니다. 의견을 주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경제교육 너무 좋죠. 경제교육 해야 됩니다. 정의님 너무 좋은 말. 제가 이 말씀을요. 경제는 민주당 가서요.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제안도 했냐면 지역구에서 저 좀 불러달라. 제가 주식교육 다 시켜주겠다. 제가 그래서 모셔서 했잖아요. 제 지역구에서 당원들 모아놓고. 근데 부른 반응이 데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부른 데가 5-6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겠다. 그것도 심지어 공짜로. 공짜로. 왜 그러니까 안 부르냐?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저는 부르고 싶은데 지역구가 없어서. 지역구가 없어. 이 말이 그리고 경제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랜드 캐년님께서 빨리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수능 문제예요. 어떤 게 나온 줄 아세요? 어떤 거 나와요? 계획 경제냐 자유시장 경제냐 둘 중에서 찍는 게 나와요.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시대착오적이에요. 교육이 충격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경제학과에서 지금 쓰지도 않는 수학을 우리 입시생들은 공부를 맞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 제도개혁 가운데 이제 검찰개혁 진도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언론개혁 지금 시작도 못했고, 교육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또 보좌진들을 상대로 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 교육하고 있어요? 경제는 민주당 요 강좌를 예.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단골 손님이셨어요. 퇴근했었는데 요새 그 시간대 방송이 고정으로 잡혀서 최근에는 못 가고 있는데 정말 유익해요. 정말 아니 몇 시에 해요? 화요일 8시에. 당직자만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오픈 강좌예요. 아무나 일반인도 오셔요. 진짜? 매주 화요일 8시. 오전 8시. 언론 기자들도 많이 오셔요. 오전 8시. 정말 어디서 해요?
일소회의실. 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의원회관 일소회의실. 예,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더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 이광수 대표님도 강사로 예. 왔었지만 오셨어요. 예. 그 쟁쟁하고 좋은 강사들을 어떻게 매주 그렇게 섭외를 맞아요. 하는지. 의원님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맞아요. 라이브 해 하면 오. 어때요? 좋죠. 그 시간에. 예. 좋죠. 이게 직선이에요. 이거 좋은 거. 그래서 예. 진짜 가고 싶은데 내가 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또 그 이를테면은 지역이 너무 멀어서 네. 서울까지 내가 국회까지 갈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예, 들을 예. 수 있게 너무 좋죠. 저희가 예, 라이브를 아, 하면 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경제민주당 강의를 야. 해외에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너무 예. 예. 매- 저희가 이런 매체입니다. 예. 아니 그 강의가 진짜 좋아요. 예, 네, 좋은 그러니까 분들 그럼 많이 전 오세요. 국민들이 그 강의를 듣고 예.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예. 아, 뭐 진짜 훌륭한 회사인 구독자는 것 얼마 안 같아요, 됩니다만 결론은 결론은- 취재 편의점이 훌륭한 회사다. 네. 취재 백화점으로 바꿔주세요. 취재 백화점. 구독자는 얼마 안 되는데 예, 예. 매주 김태년 TV에서 아. 업로드 해놓습니다. 또 이 와중에 또 이 와중에 또 홍보하시고 네 좋습니다. 네 매우 바람직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좀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각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돼요. 예, 그동안 함께.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일부만 한다. 모두가 함께 하지.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네. 또 격차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이번만큼은 이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뭐 질문지 아니 다 무시되네요. 네, 뭐 그런 날도 있어야죠. 네. 질문지대로 하면은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제가 이걸 섞습니다. 네, 아니 섞어 오늘은 뭐 위주로. 섞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다 무시인데. 질문지에 있는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고 가격제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이제 민생 경기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 기름값이에요. 저는 이제 주유소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데는 2,000원이 이미 넘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도 1,930 얼마로 묶긴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그 이상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이미 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원유를 수입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부 다 이게 상승 곡선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제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 최고가격제를 일정 정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9월까지 하기로 했었던 건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네. 급등하는 것은 방어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은 이제 요 원유 수급 불안 문제들을 방어하기 위한 예산이 예비비 목적 예비비로 한 5조 정도 지금 네.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정리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상황을 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고 가격제는 그래도 그 9월까지는 유지하여야 뭐딱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는데 네. 중동 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리하기는 조금 이르죠. 그러니까 유가가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가 오르게 되면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예.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가처분 소득 문제가 생기고 소비가 줄어들고 네. 그럼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지금 OECD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2.1% 예상했다가 예측했다가 지금 1.7%로 좀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좀 모든 경제 기구에서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추경 효과가 경제 성장률 한 0.2% 상승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은 다 동원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최고 가격제라는 게 가격을 묶고 뭐 그로 인해서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에서 손해가 보면 그걸 정부가. 보존해 주는 이제 제도잖아요. 네. 근데 저는
성향상 이렇게 가격을 묶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막 기본적인 반대 네. 입장이 있거든요. 비상식이니까. 아 그렇죠. 네. 물론 비상시에만 쓸 수 예, 있는 그렇죠. 방법이죠. 네. 근데 가격의 수급 조절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시에는 가격의 어떤 상승을 조금 허용함으로 인해서 Q를 줄이는 그러니까 물량을 그러니까 수요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대신 그러면 휘발유 뭐 경유값이 너무 올라서 분명히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단순 직장인의 출퇴근용이 아니고 정말 운전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은 뭐 그렇죠. 그래서 지원금 맞습니다. 쪽으로 잡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조금 네. 그 기간을 줄이는 입장이죠. 아니 그래서 요 최고 가격 제도 이걸 아주 경직되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유가에 관계 없이 그냥 일정 수준에서 다 묶겠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수요 관리가 안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원유 가격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유 가격에 연동해서 예. 탄력적으로 최고 가격제를 운영하겠다. 이게 지금 기본 방침이에요.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오르면 최고 가격도 좀 오르겠죠. 예. 뭐 대중 그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대중교통 무료화를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차량을 조금 안 쓰게 하는 캠페인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입을 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어제 비상경제 자문회의에서는 나왔던 것 네, 지금 같거든요. 그런 제안들이 있고요. 예. 실제로 독일 같은 데서도 그때 독일? 대중교통 1유로였나요? 네. 예, 예. 그 제도를 시행한 적도 있었죠. 1유로. 예, 예. 그 가지면 그냥 아무거나 다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패스처럼 예, 1유로짜리를 딱 끊으면 정확하게 1유로였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1유로만 해도 2,000원 넘을 걸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럽이나 뭐 호주인가 뭐 어느 나라도 그렇게 이제 도입을 검토하는 네, 것 같고 이런 뭐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의원님께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여기에도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네. 마치 무슨 지금 예산안 자체가 그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 보니까 뭐 짐 캐리 사업도 5억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제 깎여서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보면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요인 중에 친중 정책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친중을 하면은 이게 나쁜 거냐? 왜냐하면요, 제가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 그 뭐 부정선거, 중국 뭐 이게 많죠. 굉장히 그 현수막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친중은 나쁜 거. 아주 한중 의원 연맹. 친중 의원연맹 아니죠. 친중 아니고 한중. 저는 지중인데 지중. 지중인데요. 네. 우리 동네 식당을 갔더니 어떤 서빙하는 아주머니 한 분께서 윤석열 정부 때 이야기해요. 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이쪽 풀도 뜯어먹고 저쪽 풀도 뜯어먹고 살아야지. 한쪽 풀만 뜯어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야. 식당 아주머니가.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무슨 뭐 중국인한테만 뭐 40만 원씩 나눠주는 예산 아니냐. 예. 그런 정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관광객이 시내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이게 부피가 커질 거 아닙니까? 이거 공항까지 배달해 주겠다. 이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면. 그러니까 물건 안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중국인이든 뭐 호주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관광객,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그런 방안인 거죠. 지금 올해 작년에 우리가 한 1,800만 정도 들어왔나요? 인바운드 관광객이. 그렇게.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마침 또 요새 일본도 안 가고 하니까 우리 금방 2천만 늘어나거든요. 그럼 관광객이 오면은 자고 먹고 물건 사고 그럼 우리 내수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수가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객은 많이 오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정책들이 있는 거죠. 뭐 좋은 컨텐츠도 만들고 또 뭐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세우고 이런 건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의 일환으로 아마 이제 이런 그 예산이 좀 담겼던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냥 바로 중국인한테 40만 원씩 나눠주려고 하냐 이렇게 공격해 버리니까 이건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자꾸 아직도 이제 중국 이 반중감 정서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고 하는 그 사고가 되게 유아틱해요. 유치하다. 예, 유치해요. 근데 그게 좀 먹히는 이제 게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아니에요? 일부, 그렇죠. 예. 아주 극우, 극우. 아스팔트 극우 얘기는 맥힐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무슨 반중 협중 시위하면 그 동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하나는 근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연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리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마땅히. 마땅히 할 얘기가 없잖아. 왜냐하면 자기네 쪽 난리야 난리 지금 난리예요. 엉망이야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여권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할 소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날 중국을 들먹이면서 여기는 반미 친중이야 이 공격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요새 그 보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안 이번 좋아졌죠. 전쟁 때문에 네. 이번 전쟁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이 이거 그러니까. 중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맞아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어서 네. 잘 안 먹혀요 이게. 아니, 이번에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승자는 네.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지금 뭡니까 휴전 들어가게 된 것도 중국이 이란에 압력 넣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제일 큰 게 그동안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이른바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원유 국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달러를 이용했던 건데 네. 원유 실은 배가 호르무즈 해어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만약에 걷는 쪽으로 뭐 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만 통행세를 가상화폐 또는 위안화로만 받겠다고 이란이 할 때 그렇게 되면 사실은 페트로 달러가 일단 통행료 부분에서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오일 위안이 되는 거지. 오일 위안. 오일 위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평화 안정 네. 이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중국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을 빼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뭡니까 또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외교 전략일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저 생각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란 그 미국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 사이에 그 승리를 한 것은 실제로 푸틴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렇죠. 한 달 동안 원유를 팔 수 있게 제재가 다 풀려버리니까 네, 네. 아무런 국제 질서에 그런 게 통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서 되게 황당한 문제다. 글쎄 이거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후의 국제 관계가 매우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기존의 들기 문법, 기존의 뭐 저기 발상 이걸로만 지금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시기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뭐 중국 문제만 얘기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정치권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입니다. 예,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을 했어요. 예, 김두관 전 의원께서 나와서 이틀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갑에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취재를 해서 저희가 막 보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받고 어제는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뭐 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 방금 전에 하정우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부산 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멘트는 대단히 비정치적인
정치인이 발언인데 아직까지 진짜 아직 정치인이 아니잖아. 아니네요. 확실히. 네. 근데 통화하면 참 풋풋합니다. 예.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한 그 기자들이 하정우 수석하고 통화하면 참 풋풋해요. 네. 근데 이분이 연세는 꽤 많으세요. 50세시거든요. 풋풋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공을 대통령한테 확 던져버려. 아니 그거는 실제로는 그렇더라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진짜 지금 상황은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김태년 의원님께서 하정우 수석님께 팁을 좀 주세요. 선배 정치인으로서. 지금은 말을 아낄 때입니다. 제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예. 지금은. 예. 하정우 수석은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예. 저건 딱 필요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전화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큰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예. 자, 네. 저희가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 같으면 굉장히 귀한 인재예요. 이게 한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이제 소버린 AI를 지금 개발하려고 한 개발자인 거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바 X 만든 주역이잖아요. 예.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프로젝트 있는 책임자니까. 예, 그런 분이고 또 이분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국가적인 역량도 있고 또 이제 정치도 또 하고 싶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속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 국회로 오게 되면 그 역량을 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죠.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길어지면 말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오늘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카톨릭에 네타시오가 있는데 모든 것은 저희 잘못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 끝나고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코칭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하정우 수석께 전화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댓글창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댓글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조금씩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 에너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세 분 만나는 거죠? 네. 맞죠? 네, 그 사이에 우리 김태년 의원님 기미크림 바르시고 자 글루타티온 앰플 미스트로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